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정치신세계 윤갑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인용하고요. 그리고 새벽에 이어진 서부지법 폭력 사태까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공수처, 경찰, 서부지법까지 그리고 헌재까지 한 팀이 돼서 지속적으로 법 절차상의 하자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불행한 비상계엄 사태부터 탄핵 사태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 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단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좀 살펴보면은요.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만 보는 겁니다.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은 비상계엄을 다시 동원할지도 모른다라는 얼척이 없는 논리를 가져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 전체가 돌아섰죠. 검, 경, 공수처 등 모든 수사관들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사냥 중이다. 그리고 최근에 그 체포 사태에서도 봤듯이 경호처 한 명 한 명까지 모두 배신을 했습니다. 누구랑 비상계엄을 동원한다는 거죠? 변호인단 20명 데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까요? 형식 논리상으로도 아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들고 나온 거죠. 청구 사유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관계자 10명이 모두 구속되었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도 구속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사례 살펴볼까요? 정진상, 안부수, 김인섭, 이화영, 유동규, 김용, 김만배 모두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그 우두머리 지금 어떤 상태죠? 사방팔방 자유롭게 활보 중 아닙니까? 방어권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에 구속영장을 심사받을 때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당 대표는 공적감시 대상이다. 인멸할 증거도 없다.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공적감시 대상이니까 함부로 증거를 인멸하지 못할 거다. 증거 인멸을요. CCTV 앞에서 합니까? 그리고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건 증거가 많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인멸할 것도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증교사도 분명히 증거인멸의 한 형태죠. 근데 지금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 지금 관련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자신들 했는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이제 와서 인멸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이재명 어떻게 됐습니까? 또 당대표가 돼서 어찌 보면 비상계엄의 빌미를 제공한, 원인을 제공한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죠? 조국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당시 김우수 부장판사는요. 서울고법에 2심에서 유죄를 때리면서 당연히 법정 구속이 되어야 하는데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아니요. 조국은요. 증거인멸을 직접 연루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니요?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조국의 방어권만 중요합니까? 이재명의 방어권만 중요한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 법정 구속 안 시키니까 총선에 튀어나와서 제3지대 공간 쏙 뺏어가고 지금의 극단적인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비상계엄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아주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어떻게 됐죠? 대법원 가서 유죄 나왔습니다. 뭔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겁니까? 영장판사, 일개 영장판사가요. 한국 정치 판도를 바꿉니다. 영장판사 혼자서 이 내란에 대한 이 무겁고 중차대한 판단을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만약에 그때 제대로 구속이 되었다면은 비상계엄도 탄핵도 없었을 것이라 저는 확언을 합니다. 조국이 법정 구속이 되었다면은 건강한 제3지대가 등장해서 여야의 갈등을 중지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입법 내란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자,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를 억지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휴대폰을 교체했다. 윤 대통령 휴대폰 교체했습니다. 근데 온 국민이 다 알게 교체했습니다. 왜요? 11월 24일에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사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조언 듣고 했던 것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휴대폰 교체했고 이제 그런 일반인들, 사인들과 통화하지 않겠다.
라고 다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것을 휴대폰을 교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11월 24일 이후부터 비상계엄이 일어난 12월 3일까지 진짜 웬만한 증거는 그 안에 다 있을 텐데 그때 휴대폰 교체했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어거지죠. 어거지여도. 두 번째요. 텔레그램을 탈퇴했다. 구속 사유로요. 그냥 일개 잡범도 이러한 사유로 텔레그램을 탈퇴했다 정도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보지는 않습니다. 너무 엉터리죠. 근데 그거를 서울지법이 낼름 인용을 해버린 겁니다. 공수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을 던졌고 서울지법은 그 말도 안 되는 공을 받은 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제 새벽에 일어났던 폭력 사태는 정말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 시민의식이 어디 후진국에다 있을 법한 이런 폭력 사태로 이렇게까지 떨어진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원인과 결과가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낙연 전 총리는요. 오늘 SNS에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의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폭력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의견 표현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뼈저리게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지금 국민들께 법적 결정을 납득하게 하려면 사법부가 논란의 여지 없이 공정해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법부가 원인 제공을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요. 지금 십수 차례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사법부의 공정함이 의심받기에 현실이 더욱 우려스럽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양비론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먼저 잘못을 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치가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사법 시스템이 무너졌고요. 사법이 정치에 빠르게 종속화되고 줄 서는 현상이 발생했죠. 이후에 시민의식도 무너져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